제가 앞 강의에서 변수 이름 지을 때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 그래서 그 이름 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와 식별자 이름 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식별자라는 게 있는데요. 식별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거든요. 변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실 텐데 이제 객체의 이름 뭐 하여튼 모든 이름이 다 아이덴티파이어고요. 그다음에 그럼 뭘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뭘 인식하느냐,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인데 그걸 프로그래머가 인식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요 점점 내가 이게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말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식별자 이름 짓기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센스에 가까워요.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내가 깔끔하고 읽기 좋게 지었구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너무 뭐 수학을 잘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공이 아니신 분들, 공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고 또 코드 정리도 더 깔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이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reserved 키워드, 예약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아는 것도 하나씩 있어요. 여기 return, 그다음에 인티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다 몰라요. 분야에 따라서 안 쓰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해지면 그때그때 공부해서 또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의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이나 이제 뭐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함수 이름 같은 것들을 지을 때 이 단어들을 쓰면 안 된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설명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기대하시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예약된 단어들이 있어서 내가 변수명을 지을 때 얘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C++가 최근에 급격히 편리해지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meaning changed 뭐 돼 있죠. C++11에서 뭔가 좀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C++17에서 또 바뀌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최신 표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따라해 본다기보다는 그냥 좀 간단한 것들 이렇게 좀 그냥 들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함수 이름을 얘를 메인으로 지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리턴 값이 없는 함수 이름을 펑션을 메인으로 짓겠다. 그러면은 일단 함수 이름이 겹치죠. 겹치면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인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찾는 첫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마치 리저브드 키워드인 것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딱 깨달으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흔히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인티저, 뭐 마이 넘버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자, 절대 안 되는 거 앞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 이름 전부 다 이렇게 숫자로 시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세마이콜론으로 함수명을 시작하지 않겠죠? 변수명을 시작하거나 하진 않겠죠? 그런 상식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점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포인터 배울 때 이제 포인팅 하는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약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센스 감각이 있는가,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뭐 밸류, 뭐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V, 뭐 A, B, 뭐 이런 거에 있는 이런 걸 쓰는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길지 않으면서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변수명을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value 그러면 뭐 샘플이니까 그냥 value 이런 건데, 실제로 코딩하실 때는 뭐 num apples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뭐 타이핑하기가 어렵진 않죠. 다음에 num도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뭐 n으로 줄여 쓸 수 있겠죠. 그러면 num apples, num oranges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언더바 있죠. 언더스코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언더스코어, 언더바, 저는 이제 언더바라고 많이 부릅니다.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단어끼리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에 사용되는 단어끼리는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number,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쓴다 그러면 number of apple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빈칸이 있으면은 안 돼요. 변수명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언더스코어로 바꿔줍니다. 제가 타이핑 연습 많이 하시라고 하면서 기호 연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핑을 할 때 영어로 치는 거는 뭐 그냥 일반 그냥 아무나 사실은 다 연습하는 건데, 이 언더바 같은 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은 코딩할 때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언더바 같은 것도 자판을 안 보고 탁탁탁 칠 수 있으면 코딩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빈칸이 안 돼서 보통 이제 언더바로 채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브 이런 게 뭐 있으면은 자연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뭐라도 하나 적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넘버도 넘으로 줄였다가 n으로 아예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제 코딩 스타일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 편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뭐 며칠 있다가 코드를 다시 봤을 때 이해가 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며칠 후에 다시 생각이 날지 안 날지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다 끝나시고 나서 연습을 막 하시게 돼요. 뭐 게임을 만들어 본다거나 뭐 그런 뭐 하여튼 좀 큰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좀 해보시고 나면 내가 기억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았구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변수명 다 외우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사람 두뇌 능력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문제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변수명 잘 짓기도 그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티저 n apples, 난 대문자가 좋아요, 대문자가 커서 읽기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value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대문자는 변수명으로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일단 타이핑할 때 대문자 쓰려면 쉬프트를 누르고 쳐야 되는데, value 이렇게 치려면은 계속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타이핑이 느려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스락을 누르고 value라고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번거롭게 마찬가지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둘째로 value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매크로에 많이 써요. 매크로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컴파일 됩니다. 실행시켜도 코드 잘 돌아가요. 근데 프로그래머들끼리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규칙들이 조금 있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변수명을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는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소문자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뭐 소문자 대문자 번갈아 가면 쓸 수도 있겠죠. 할 수는 있으나 안 해요. 왜냐하면 따라서 타이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옛날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그 만약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당장 쫓아가서 한 대 후려 갈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분노가 날 만한 일이에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자동 완성 기능이 좋아져서 Shift V라고 치면 여기 밸류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넘어가면 다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명을 지을 때 규칙이 훨씬 엄격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프로그래머들이 변수명을 사실 거의 다 외우고 프로그래밍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자동 완성을 쓰면은 외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객체 지향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자동 완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코딩을 연습하시는 게 좋다. 워드 프로세서도 단축키도 좀 외우고 자동 완성 기능도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조금 효율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발 환경 IDE도 여러분들과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작업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얘기로 넘어가서 요거를요 인티저 n apples 이렇게 지금 a가 대문자로 바뀌고 언더바를 없앴죠. 이렇게 타이핑하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좋냐 이게 좋냐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간 연구실에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오더라 혹은 회사에서 다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들이 다 한다 그러면 저는 또 따라갈 수 있어요. 유연성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이건 안 좋으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자,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문자로 많이 시작해요. my function. 그 다음에 보통은 뭐 get name, 뭐 get number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엔 동사고 뒤에 명사인 게 좀 일반적으로 읽기가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앞에 소문자를 또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문자 쓰는 사람, 소문자 쓰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같이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해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소문자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명사, 뭐 동사 명사, 뭐 take, 뭐 make number, 그 다음에 add numbers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명사 형태로 이름 짓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동사 명사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명사로 지으세요.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에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 리팩토링 기능 보여드렸죠. 라이트 클릭하고 리네임 요거 이용해서 바꿔주면은 코드 전체가 싹 바뀝니다. 물론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코드 그 프로젝트 초반에는 이제 이 리팩토링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걸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 번 이 변수명 지어놓으면 코드를 뜯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코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변수명이 아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명도 아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이 기능에 대해서 뭐뭐뭐 얘는 뭐뭐뭐 하는 애다 라고 그냥 주석을 달아 놓으시고 이름 자체는 짧게 쓰시면 됩니다. 얘도 나중에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함수의 주석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함수의 주석을 보러 갈 수가 있고 갖다 대면 뭐 주석이 같이 뜨기도 하고 기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라이트 클릭하고 Go to Definition, Declaration 있죠? Declaration에서 가면 여기로 옵니다. 주석을 보면 돼요. 예,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러한 잔재들이 좀 있어요. 잔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뭐 헝가리언 표기법이니 뭐 하면서 막 이런 걸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의 이제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셨고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뭐 푸셔야 되는데 실전 코딩 용도로는 뭐 그걸 외우고 있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손에 익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트죠? 언더바 애플즈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앞에 이제 언더바를 붙일 수는 있는데 많이 안 붙였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언더바를 붙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 자체를 개발하신다든가 리눅스 자체를 개발하신다든가 굉장히 로우 레벨 그 저수준 레벨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는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뒷부분 객체 지향 넘어가서 클래스의 멤버를 앞에 꼭 언더바를 붙여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다시 설명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클래스 멤버 뭐 하는 김에 자, 클래스 마이 클래스 그다음에 퍼블릭 뭐 이런 거 치고 인티저 멤버란 뜻에서 지금 여기까지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뒤에 가셨을 때 생소하시지 않도록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은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m 언더바 뭐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멤버인지 아닌지 갖다 대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이 클래스 콜론 m 베리어블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 없어도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언더바를 여기다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글 스타일이 이렇게 뒤에 언더바를 붙이는 스타일이 있고 한데 제가 해보니까 뒤에 언더바 붙이는 게 꽤 타이핑 속도에 방해가 돼요. 차라리 앞에 붙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종도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교과서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교과서가 나빠서 혹은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좀 프로그래밍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통이 남고 안 남고 이런 차이라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전통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연성 있게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몇 개 예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연습 문제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키워드와 그다음에 식별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강의 뒤편으로 가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sum of rule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은 편한 거,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